지난 영상에서 이번 주 코인 대불장 여름 상승장을 결정지을 수 있는 5가지 매크로 일정 정리해드렸죠. 어제 6월달 CPI랑 월시 하원 청문회까지 2가지는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3개 고비가 이따가 발표될 PPI랑 그리고 월시 하원 청문회 그리고 금요일날 트럼프 대국민 연설까지인데 요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CPI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하우스 방송도 그렇고 정규 방송에서 어떻게 얘기 들었었죠?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전월 대비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왜? 6월 달에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이 있었죠? 실제로 정상화도 됐었고 심리적으로 유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번에 10% 가까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유가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CPI도 낮아질 거다. 그래서 5월 달에 발표됐었던 그 5월 달 물가가 이제 6월 달에 발표되잖아요. 그 5월 달 물가가 최고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낮게 나왔고 그리고 나서 캐비넷이 하원 청문회 있었고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래서 2가지는 무사히 통과를 했다는 거. 그래서 5가지가 일단은 뭐냐면 6월달 CPI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PPI 그리고 캐비넷의 상하원 그리고 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트럼프 대국민 연설 이것까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 5개 중에 2개는 순조롭게 성공했다. 통과했다. 근데 좀 찜찜하긴 하긴 한데 이따 CPI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 PPI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 미국 PPI 보시면 지금 월가 예상치가 전년 대비가 6.2%입니다. 지난달이 6.4 예상이었고 6.5 높게 나왔죠. 그리고 전월 대비는 높다 진짜. 0.7이었는데 1.1 나왔고 0.5 나왔고 1.4 나왔고 지금 0.0 지난달보다 떨어질 거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 좋게 나올 듯? 좋을 듯한데? 저도 조금 좋을 거라고 봐요. 근데 막 그렇게까지 좋다기보다 조금 걱정되는. PPI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에너지 가격이 이번에 1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좀 고민이 되는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가 다르니까.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PPI가 높게 나와. 그러면 이게 나중에 한 2달에서 한 3개월 뒤에 CPI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산자가 비싸게 만들어야 그 비싼 제품을 소비자가 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뭐 높다 낮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높게 나오면 앞으로도 물가가 쉽사리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는데 이렇게 떨어지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1분 뒤에 나오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예상치랑 비슷하면 좀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안 좋게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얘기 안 했잖아요. PPI 관련해서. 이상 없다는 거야. CPI든 PPI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매주 언제야? 화요일이었나? 그 오후 밤에 이틀, 3일 전에 그 받는다 그러죠? 서류를. 물론, 팩트로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야, 마이너스 0.3이야. 그럼 롱입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롱이에요. 좋게 나왔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야, 5.5야. 이러니까 얘기 안 했지. 엄청 좋네. 그럼 비트코인 롱입니다. 말아 올라가죠? 이제 반영될 거예요. 올라갈 겁니다. 보세요. 올라가죠? 생각보다 엄청 좋게 나왔네. 전년 대비가. 그러니까 전월 대비 거의 1% 가까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PPI 전월 대비도 1.1에서 마이너스 0.3.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말아 올라가지. 우리 예상했던 것처럼 PPI는 나쁘지 않다. 괜찮다.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우리. 일단 여러분들 CPI가 이번에 좋게 나왔어요. 근데 좋게 나온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에너지 가격이 많이 빠졌어.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빠졌고 그로 인해서 좀 물가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PPI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지금 못 봐서 그러지만 PPI도 에너지 가격 많이 빠졌을 거고 그게 이제 영향을 많이 줬을 거예요. 그리고 근원 CPI를 보면은 크게 올라간 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전자제품 쪽. 컴퓨터 용품. 그게 14점 몇 프로인가 올랐어. 그게 올랐다는 건 뭔 뜻이냐면 이번에 메모리 칩, 칩플레이션이 월가에 대두했었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 때문에 컴퓨터 용품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랐다는 건 AI 인플레이션, 칩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미국 물가에 영향을 주는구나. 근데 그게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 CPI를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자면 나쁘지 않다, 좋다. 근데 미국의 물가가 완전히 둔화되고 잡혀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쉽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PI도 오늘 매우 좋게 나왔죠.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하는 월가 예상 6점인데 5.5 발표됐고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예상 0.0인데 마이너스 0.3 좋게 나왔다는 거. 자, 그러면 5개 중에 3개는 통과.
그럼 오늘 이제 밤에 들어가는 캐비너시 상원 청문회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그게 중요하겠죠. 사실 원론적인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제 같은 얘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뭐 금리 내리라고 하면 내릴 거냐? 아니다. 나는 연준의 독립성을 난 중요시 여긴다. 트럼프 얘기 안 듣는다. 원론적인 얘기했고요. 또 좋은 얘기도 해줬어요. 지금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AI가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 연구하고 있다. 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건 긍정적인 얘기죠. 금리 인하의 힘을 빌려주는. 그리고 또 물가 2%는 반드시 잡을 거다. 근데 2.9인지 2.0인지 어쨌든 2% 잡을 거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캐비너시 멘트도 오늘 그렇게 나쁠까? 나쁘지 않은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오늘 좀 중요하게 또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캐비너시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거냐. 오늘은 상원이라서 좀 디테일하게 갈 거예요. 클래리티 법안 얘기도 할 거고 어제는 암호화폐가 만약에 시장을 무너뜨리면 연준이 구제금융 해줄 거니? 돈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린 안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클래리티 법안이나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딥할 거다. 그래서 오늘 상원도 캐비넷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뭐 대차제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5개 태스크포스 좀 힌트를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일단은 시장은 완화 방향에 지금 베팅을 했습니다. 어제도 CPI 발표되고 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지금 불과 몇 분 전만 하더라도 4.6이었는데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이죠? 쭉 떨어져요. 떨어지고 있다는 건 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5개 중에 3개까지는 통과. 이제 4개는 오늘 밤에 발표가 되고 마지막 하나 뭘까요? 트럼프 연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7월 17일 오전 10시네요. 아마 미장이 개장되기 전이기 때문에 막 시장에 막 충격을 줄 만한 얘기는 안 하지 않을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냐면 중간선거예요. 중간선거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세이브 아메리카. 우리 미국인들이 유권자들이 좀 신분증을 제대로 갖고 와서 우리 미국인들만 좀 투표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법안을 통과시켜 주세요.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는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를 묶을 거냐? 이란 전쟁을 묶어버려요. 아, 머리가 진짜 좋아요. 세이브 아메리카 딱 하면은 공화당이 유리해요. 예전에 한번 다뤄들었었죠. 공화당이 유리한데 여기에다 뭐까지 묶냐면 이란까지 묶어요. 이란의 지금 현경수비대 하메네이가 얼마 전 대선, 뭐 20년도 대선 때 미국 투표에 미국 대선에 개입한 정황을 찾았습니다. 이란은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란 놈들이 우리 미국 대선에 들어와서 개입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미국 국민들이. 야,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막 신나게 때리고 공격을 하고 의미 없는 전쟁이라 하지만 이란 저놈들이 우리 미국 투표에 정치적 일정에 개입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라는 분위기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또 플러스 미국이 지금 이란이랑 싸워 협상을 해. 근데 휘발유 가격 막 보니까 주유소 가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미국 국민들은. 아, 트럼프 대통령이 저놈 뽑으니까 유가가 이렇게 올랐네. 아이디들이 막 스티커를 붙여 주유소에. 근데 그 휘발유 가격 올라간 그 분노가 뭘로 바뀌어요? 갑자기 애국심으로 바뀌어버리죠. 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란이랑 싸운 거는 그럴 이유가 있구나. 우리 미국 대통령을 뽑는데 이란 전에 하메네이 전원들이 개입을 했네. 그럼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하는 거에 대한 명분을 어떻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들 수 있겠죠. 가져갈 수 있겠죠. 제가 이래서 뭐 전쟁을 펼쳤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올라간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에 대한 안 좋은 이런 여론들 잠재울 수 있고 거기에다가 중간 선거를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죠. 세이브 아메리카. 여러분들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 매우 높아요. 상원은 지금 이미 자기네들이 지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원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높아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토론을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 얘기도 하겠죠. 협상 중입니다. 이번 주까지 이런 답변 없으면은 다음 주에 뭐 미친 듯이 발전소랑 때릴 겁니다. 또 이런 얘기 하겠지. 그래놓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전화가 왔다. 협상 잘했다. 그럼 또 시장 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남은 일정은 2가지인데 2가지 크게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요 2가지가 잘 풀리면 7월 30일 날 FOMC 이제 마지막 최종
FOMC가 남았죠. 요때 이젠 케미너 씨가 어떤 발언을 해주냐,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지겠죠. 근데 7월 30일 날 FOMC 때도 비슷할 거예요. 6월 달이랑. 대신 6월 달보다는 케미너 씨 연준 의장이 좀 멘트가 분위기가 살짝 비둘기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6월 달 CPI, PPI가 지금 잘 나왔잖아요. 물가가 떨어지는 걸 그래도 확인을 했잖아.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걸.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감이 붙겠죠. 그래서 7월 30일 날 요거 한번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간에 7월 30일까지 좀 보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 다 순조롭게 돌아갔다. 그래서 FOMC 7월 30일 FOMC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준다.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이 이벤트만 나오면 8월 달 우리가 꼭 하락으로만 봐야 될까? 진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코인 투자자분들이 다 같이 진짜 원하는 이런 썸머 랠리 가능성도 우리가 조금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캐비너 씨의 상원 어떤 얘기 하는지,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또 얘기를 하는지, 자기 자랑 얼마나 하는지, 바이든 욕을 얼마나 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